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네이버 화면 출발한다고. 자, 이런 사소한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투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증시상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39,800포인트, 4만 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고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죠. 네, 4만을 가든 39,800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변동들은요. 그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49% 하락을 했고요. 그것도 좀 올라가다가 내려갔네요, 막판에. 나스닥은 좀 시덥지 않게 출발했다가 쭉 올라가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봐야 되겠죠. 자, 16,794포인트로 0.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겁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또 나스닥 쪽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겁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뉴스들 나왔을까요? 나스닥이 세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입니다. 네. 엔비디아 2.5% 상승,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3% 올랐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올랐다. 자, 우리 삼성전자는요, 하이닉스는요, 기대가 되죠. 우리 소부장은요, 기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1%대 하락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토는 13% 하락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실적 때문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생각해보면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뭐 실적 좋게 나올 거다 전망은 다들 되고 있지만 예상치대로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하나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월가의 황제 JP 모간 회장이 조기 은퇴를 시사했다. 오, 다이먼이 드디어 은퇴를 합니까? 이거는 꽃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이제 나이가 네 그렇게 되는구나. 네. 또 하나의 시대가 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뒤를 이어가야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정도였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죠. 호재 만발에 비트코인도 5%, 이더리움 17%, 암호화폐 급등을 했다.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네. 외국인이 돌아온다. 호텔업계 한바구음. 진짜 제발 좀 올라가라. 아이고, 외국인들 올라온다는 얘기 언제부터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요. 외국인들이 올라온다, 뭐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당장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뭐 모텔 신라 뭐 이런 거, 호텔 신라 뭐 이런 거, 네, GS 리테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매출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 또는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그 실적이 후발주자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북적북적해. 와, 장사 잘 되네? 근데 주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와, 장사 잘 되네? 다음번에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왜냐면, 해외여행을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숙박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은 길거리에 주무시면서 해외여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숙박, 호텔, 가장 기본적입니다. 항공과 숙박, 요것만 되면 일단 여행은 가능해요. 밥이야 뭐 어떻게, 뭐, 편의점에서 빵 쪼가리를 주워 먹든, 뭘 하든, 지내갈 수가 있는데, 먹고 자는 거죠. 먹는 것도 호텔에서 대부분 해소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와 호텔. 그래서 이걸 에어텔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텔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와야지. 더 많이 들어와야지 이 호텔 쪽이 조금 더 네, 좋아졌다라고 생각될 때쯤 되면 이제 주가 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고, 초코파이를 추월한 라면, 이제 연일 지금 이 불닭볶음면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이거,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요. 지금 뭐, 일단은, 뭐, 식품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네, 올라가서 좋아.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좋아. 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쏠림 현상이 심해요.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쏠림 현상. 그냥, 이거다 하면 그냥 꽂히면 그냥 거기다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놔요. 이게 증시 변동폭이 옛날에는 14%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가서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게 30% 바뀐 지도 한참 됐잖아요. 네. 한참 된 상황에서 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하한가도 보세요. HLB 두 방 하한가 맞아버리니까 마이너스 50% 넘게 나오잖아요. 이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네, 30% 두 번 상한가 두 방이면 50% 후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 변동성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서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식품주들은요. 네, 지난번 일요일 날이죠. 네, 종목진을 해드린 걸 꼭 참고해 보시고요. 실적 좋고 기대감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리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왜 변동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여 나올 것인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오게 되죠. 네. 자, 일단 그렇고요. 우주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오, 진짜?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혹시 될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정부에서 민간으로 뉴스페이스 우주 개발 주목하는 VC 업계 벤처 캐피탈이죠. 네. 항공우주 쪽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네. 그래요? 일단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약간 네,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정부의 목적이기는 해요. 근데 과연 네 이거를 이렇게 넘기는 것인가? 네, 이게 뭐 나쁜 소식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잘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하지만은 못할 거란 말이죠. 네, 어쨌든 민간 우주로켓 발사 사업업체 요쪽 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초소형 위성업체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도 올해 상장할 수가 있다. 우주항공 쪽으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이건 가봐야지 알겠다, 그죠?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주산업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별만큼 많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서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정부가 지원해주네 어쩌네 해가지고 딱 떼어서 이제 민간업체 이렇게 들여보내놓고 걔네들 이제 상장시켜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홀랑 막내먹고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기차 기업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는 이 부분의 시장의 들썩 문제점 해결됐냐 이거예요. 네. 부작용도 고치지 못하는데 재개 섣부르다. 네, 공매도 가지고 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당장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일 내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거는 굳이 기자회견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니 개인적인 욕심은 어제 방송에도 말씀했지만 집에 가서 일기장을 다 쓰란 말이야. 네, 일기장을 다 쓰고 이거는 뭐 왜 기자회견 때 이런 걸 얘기하냐고, 그죠?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마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또 욕을 해야 되네. 아, 이거 보기 싫어. 이제 딴 거 볼래요? 네, 이거는 어제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네, 근데 전부 다 오늘은 엔비디아 기대감 이런 거밖에 없네요. 다른 거 별로 없다. 다른 거 별로 없어. 이 사기치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리딩방 사기. 뭐, 유명인들, 요즘에 보니까 AI 관련해가지고, AI가 얼굴도 막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인터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를 쳐대더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미국, 중국산 배터리에도 관세 폭탄.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 폭탄 나간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내
예, 2차전지 업체에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테슬라 3의 경우 배터리 관세 인상으로 약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네, 이건 악재가 엄청 커진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네, 완전히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100% 관세. 야, 이 세긴 세다. 세. 지금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 전기차에다가도 관세를 4배 올렸는데 여기다도 47에 28. 한 3배 정도 올린 거네요. 그죠? 네. 와.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중국도 한번 들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잠잠합니다. 그죠? 네. 지난번에 2019년도에 하도 당해가지고 그랬나?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HLB. 한순간 실수로 벼락거지 됐다. 이틀 만에 6조 원 증가했다. 신용을 그래도 안 썼을 테니까, 그죠? 신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틀 만에 50%. 그지. 한 10억 넣어놨으면 5억 날아가 버리는 거. 이틀 만에. 네.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 하한가를 이틀째 맞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건 말이 됐나? 네. 급등한 건 말이 됐어요? 이제, 저 밑에 4만원짜리 갑자기 12만원 막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건 말이 되고, 이틀 동안 하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그 부분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FDA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네, 애매하네요. 그죠? 네. 뭔가 이제, 그런 조치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조치가 나와줘야 될 테고, FDA가 임상시행을 진행한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실사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네 전쟁 중에 실사에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실사를 못 갔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까 네 생각은 일단 드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다시 FDA 승인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반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은 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제 대응이 어렵죠. 어제 아침에 물량이 터졌을 때라도 대응하시면 괜찮았을 것이다 생각은 드네요. 네. 자, 그 정도고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뉴스 별거 없네요. 자, 오늘 네이버 하기 잘했네. 네, 뉴스가 별거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이고요. 중국 철강 때문에 이게 관세 겪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 저가 철강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철강 업체가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중국산 철강 같은 경우도 이 저가 철강제 유입이 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한국 철강제가요. 네. 우리도 관세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의 이런 저가 철강. 중국은 근데 이 철강주들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저 과잉 생산이라든지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제재가 좀 있었고 파산하는 업체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철강 업체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네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내 철강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지금 어때요? 네. 요즘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트렌드가 자꾸 뉴스로 띄워놓고 떨구고 띄워놓고 떨구고 계속 이런 식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꼭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대체로 지지력을 보였다. 우리 ST7, 네, 성투사 7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테슬라, 아마존, 이런 쪽, 메타는 조금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아까 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준 총재들 보면은, 여전히, 네, 2%에 도착할 것이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신중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서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진행하는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오늘도 시장은 일단은 상승 출발 잘 해줄 것 같죠? 긍정적으로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차 군단에 계속 집중하고 계시면 되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시작이 이제 우리는 23일 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2일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일단 편안하게 네, 반도체 랠리가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800 터치를 이번에 좀 해주고 23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계좌를 올리는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반도체 이쪽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네, 저쪽 그 2차전지 쪽 네, 중국의 관세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조금 수혜를 받게 돼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HLB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멈춰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 전차군단 올라가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올라가죠. 바이오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 시총 상위 종목이 일제히 올라가면서 지수를 제법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을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